네, 이번 순서는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엔 청년 맞습니다. 오늘도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두 분, 박용훈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첫 번째 질문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여가부 폐지 공약을 내놓으면서 젠더 이슈가 대선 전국의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조금 전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은 여가부 폐지가 젠더 이슈가 아니고 부처에 대한 평가다, 뭐 이런 또 개인 소견도 내놨습니다만 젠더 이슈라는 이제 전제하에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젠더 이슈를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우선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두 청년 정치인의 의견은 어떤지 듣겠습니다. 먼저 김재섭 의원. 저는 이제 폐지인데 발전적 해체라고 보는 편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성가족부라고 되어 있지만은 실제 영문명을 보면 성평등 부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네. 한국말로 오니까 갑자기 여성가족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가족부가 해야 되는 역할, 그러니까 성평등을 위해서 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들을 무시하고 그걸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여성가족부가 그 소임을 지금까지 다하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비단 이제 하루 이틀 일은 아닙니다. 보면은 저희가 지난 대선 때 2017년 대선 때도 당시 유승민 후보가 여가부 폐지를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양성평등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 5년이 지나는 동안 여성가족부가 해야 되는 역할 중에서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거나 내지는 성평등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느냐라고 반문해 보면 네. 사실 떠오르는 게 잘 없습니다. 오히려 민주당 내에서 벌어진 성비위 사건들에 대해서 여성부는 굉장히 비겁하게 침묵하는 모습들을 꾸준하게 보여줘 왔고요. 그 밖에 여러 말하자면은 여성가족부라는 것이 본인 여성가족부 부처 내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여성단체 내지는 페미니즘을 페미니즘 사회운동하는 단체들한테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여성가족부가 지금까지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시민단체가 정의연입니다. 그 정의연은 지금 그 윤미향 의원을 대표로 해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착복 의혹들이 지금 재판 중에 있는 것이고, 과연 여기에서 여성가족부는 그러면 무엇을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런 식으로 존립 근거도 희미해졌고 어떤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사실 뭐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꾸준하게 비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못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제 여성가족부는 발전적으로 해체해서 양성평등위원회 내지는 뭐 다른 제도로서 좀 바뀌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먼저 여성가족부의 예산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35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작년 예산이 1조 2천억 원 정도 됐고요. 여기서 가족 예산, 한부모 가족이나 뭐 이런 분들을 지원하는 예산이 7천억 정도 되고, 청소년 예산, 위기 청소년들을 관리하고 케어하는 예산이 한 2천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를 대응하거나 여성 폭력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런 예산이 1,200억 정도 되고, 네. 나머지 한 900억 정도가 경력 단절 여성이나 이런 분들을 지원하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예산 중에서 한 10% 남짓이 여성에게 지원하는 예산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여지고요. 국민의힘은 지금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라고 뭐 발전적 폐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윤석열 후보의 발언을 보고 이건 단순한 폐지라고 이렇게 느꼈고요. 앞서 정의연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시는데, 현재 정의위원회 지원하고 있지는 않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이렇게 직접 지원으로 바뀌었거든요. 만약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위임하거나 수탁한 예산이 문제가 있다면 이게 폐지하는 게 맞는가, 더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개선해야 될 여지를 찾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거기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가족 예산으로 많이 쓰였고, 뭐 내지는 뭐 교육 예산 뭐 이런 걸로 많이 쓰였잖아요. 실제로 여성가족부가 그 여성가족부 내에서 집행하는 사업들이 별로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단체들한테 지원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성가족부의 존립 근거 자체가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교육부에서 해야 되는 역할, 법무부에서 해야 되는 역할들을 상당 부분 여성가족부로 가져오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가족부 내에서도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존립 근거 자체가 굉장히 희미해졌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은 청소년에 대한 지원, 아동들에 대한 지원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 해야 되는 역할인데, 여성부가 일이 없다 보니까 계속 교육부의 역할도 가져오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성가족부는
아까 뭐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젠더 문제를 넘어서 부처 간의 부처로만 봐서도 평가를 했을 때 굉장히 낙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젠더 문제에 있어도 큰 문제가 있고 부처 내 존립 근거도 굉장히 희미해진 상황이어서 여성가족부는 일단 폐지하고 나서 필요한 기능들을 우리가 각 부처에서 예를 들면 여성들이 주요 보직에 들어가서 뭐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 예산이면. 그래서 폐지를 하는 것이 일단 첫 번째 순서에 맞고 여성가족부가 원래 해야 되는 역할들을 다른 부처나 내지는 새로운 위원회를 통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봅니다. 뭐 일단 더 첨언드리자면은 다른 부서로 업무를 이임하면은 그 여성가족부를 쪼개서 다른 부처에 내보내는 것과 큰 차이점을 못 느끼겠고요. 또 아까 여당의 뭐 다양한 정치인분들의 비위에 왜 뭐 대처하지 못했냐 말씀하셨는데 이건 여성가족부의 독자적인 그런 권한이나 그런 힘,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 때문에 생겼다고 봐요. 정말 여성가족부가 교육부처럼, 뭐 다른 부서처럼, 경제부처처럼 자율적으로 좀 힘을 가졌다면 굳이 정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성가족부를 더 강화해야 된다는 논거로도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까 보면은 여성가족부 말씀하셨잖아요. 뭐 청소년도 지원하고 가족, 한부모 가족도 지원하는데 이것은 여성가족부가 독자적으로 할 만한 권한이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와도 업무가 겹치고 또 뭐 범죄 피해, 뭐 성폭력이나 이런 피해자 구제 관련해서도 검찰청이나 경찰과 겹치기 때문인데 이런 다양한 권한들을 좀 정리하면 될 일이지 단순히 폐지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다 정리하고 나면 여성가족부가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네, 오늘은 첫 번째 질문부터 두 분이 불이 좀 붙는 모습인데요. 이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여가부의 존립 기초인 페미니즘 자체가 반헌법적인 이념이고 여가부 폐지는 반헌법적 기관을 없애는 것이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하태경 의원께서 페미니즘이 반헌법적이고 뭐 여성가족부가 그러기 때문에 반헌법적인 기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헌법에는 좀 명확하게 좀 명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34조 3항에 보면은 국가는 여성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근거로 설립된 부서이거든요. 이것은 통일부와 동일하다고 보고요. 하태경 의원이 뭐 페미니즘이 반헌법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저는 갈등의 정치를 통해서 표를 얻기 위한 그런 전략적인 그런 발언밖에로 볼 수 없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네. 글쎄요, 이거 뭐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내용이지만은 남성들은 굉장히 높은 이 비율로 여성가족 폐지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고 여성들 역시도 여성가족 폐지에 대해서 찬성하는 비율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과반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누가 누굴 무엇을 갈라치는지 제가 일단 잘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전 국민 전체가 여가 폐지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갈라치기라는 말은 저는 그렇게 와닿지는 않고요. 근데 하태경 의원이 말씀하신 내용이 그러니까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반헌법적이다라는 거는 제 생각에 좀 과격한 표현인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상에서는 양성평등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차별받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고 전 페미니즘도 원래는 그런 일환으로 등장한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걸 반드시 반헌법적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지만은 페미니즘 중에서도 레디컬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과도한 페미니즘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건 반헌법적 소지가 있죠. 예를 들면 상대방을 깔아 누르고 예를 들면 과도한 방식으로 페미니즘을 관철을 시킨다. 이것에 대해서는 반헌법적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페미니즘 전체로 확대했을 때는 꼭 그렇진 않다. 저는 이 의견에는 크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 다음 질문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이제 또 입장이 또 이제 같이 하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병사 월급 200만 원 이제 공약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안철수 후보는 이렇게 되면 이제 부사관과 장교들의 월급도 줄줄이 올려줘야 하니까 실현이 불가능하고 이건 또 포퓰리즘 정책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두 분의 생각 듣겠습니다. 먼저 김 의원님. 아니 이걸 포퓰리즘이라고 부르면 이건 해야 되는 포퓰리즘이죠. 사실 포퓰리즘과 좋은 정책은 종이 한 장 차이인 건데 글쎄요 안철수 후보가 좀 트집 잡기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사실 우리가 병사들의 월급을 올려 인상시켜야 된다는 이 꾸준한 비판과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가장 좋은 젊은 시절에 국가를 위해서 이제 봉사를 하고 일을 하고 하는 그 상황을 우리가 그냥 당연히 의무니까 돈 안 받고 해야지라는 식으로
우리가 처우를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요새는 안철수 대표가 굉장히 보수적인 색채를 많이 내고 있고 외교나 안보 국방에 대해서도 굉장히 보수적인 태도를 많이 보여주고 계신데 그럴수록 사실 병사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서 더 많은 목소리를 내주셔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일단은 국민의힘에서도 뭐 국군 장병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해서 이렇게 공약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재명 후보가 먼저 하셨죠. 먼저 하셨을 때 국민의힘 반응을 보면 포퓰리즘이다. 과거 이준석 대표께서는 200만 원 받고 군대 갈 바에 200만 원 안 받고 군대를 안 가겠다라는 발언을 하셨는데 저는 국민의힘의 진짜 뭐 이 신면의 의도가 뭔지 궁금하고요. 그렇지만은 뭐 좋은 정책에는 여야가 없으니까 이제라도 찬성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바이고요. 안철수 대표께서는 뭐 이게 포퓰리즘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모든 공약은 포퓰리즘인가 제가 반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이렇게 결과적으로 보면 여가부 폐지, 병사 월급 200만 원, 그리고 게임 공약들로 윤석열 후보의 2030 지지율이 좀 올랐고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좀 빠졌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2030 묶어서 이야기를 하지만 좀 뜯어보면 20대와 30대 민심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남녀 간의 민심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당 내에서 분석하는 거 그리고 체감하는 좀 분위기 어떻습니까? 일단 2030을 따로 떼어내야 된다는 말씀에 좀 동감을 하고요. 20과 30의 분위기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어떤 분들은 여성가족부 폐지에 환호를 하시고 어떤 분들은 우려의 말씀을 좀 표하시기도 하고 또 30대는 부동산이나 일자리 문제에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하고 네. 계시거든요. 우리 당 내에서는 국민의힘이 계속 오늘도 올렸는데 주적은 북한 또 전에는 여성가족부 폐지 이런 발언을 통해서 계속 갈라치기 정치 과거에는 국민의힘이 지역구도로 뭐 경상도는 뭐 한나라당을 뽑고 전라도는 민주당을 뽑는다 이런 지역 갈라치기를 통해서 표를 얻었다면 저는 이제는 성별 갈라치기, 세대 갈라치기를 통해서 표를 얻으려고 한다고 봅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만 해도 세대 포위론이라는 새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2030강 뭐 60대, 70대의 뭐 지지를 얻어서 뭐 40대, 50대를 뭐 압박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계속 우리의 정치가 분열의 정치 그리고 갈라치기 하는 정치로 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네네. 저는 이제 2030을 다르게 봐야 된다는 데서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30대는 조금 더 경제적인 이슈에 민감하기 때문에 20대 지지율이랑은 확실히 좀 다른 양상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성 여성과 관련돼서도 조금 차이가 항상 어디나 이제 나는 모양인데 네. 이제 이걸 갈라치기라고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 게요. 사실 갈라치기를 가장 많이 했던 정부 떠오르면 사실 문재인 정부를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가까운 시일 전에는 우리가 의료 파업이 있었던 당시에 간호사와 의사들에 대한 갈라치기, 그밖에 우리가 조국 전 장관 때문에 사실 나라가 반쪽이 났던 시절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사실 많은 국민들의 상처를 줬던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났던 갈라치기가 훨씬 더 심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면 주적이 북한이다, 여성가족부 폐지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 민주당 여당이 눈치 보면서 못했던 이야기를 하는 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갈라치기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 정치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아무 후보 공약도 낼 수 없고 공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유권자한테 울림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지를 이끌어내는 그런 역할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정도의 말도 못하는 후보라 그러면 사실 국가를 이끌어갈 자격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20대 남성 표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다. 공약에 굉장히 방점을 찍고 있다. 여기에는 동의를 하십니까, 김재섭 의원?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네. 이게 과연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 대선에 과연 이제 유리하게 작용을 할 것인지를 여쭤보는 건데요. 왜냐하면 작년 4.7 재보선 경우에 20대 경우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은 비율로 투표를 했다 이런 이제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게 있거든요. 저는 예를 들면 20대 남성들이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보여줬던 공약에 대해서 뜨겁게 반응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것이 과연 20대 남성들을 위한 공약이냐라고 다시 생각해 보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가부 폐지와 관련돼서도 전 연령대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들을 많이 보였고요. 특히 여성과 관련돼서도 여성들도 굉장히 많은 지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20대 남성들을 위한 공약이라고만 볼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고 마찬가지로 국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방력
결국에 이게 국방력을 인상하고 우리의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그런 작용인 것인데 이것이 과연 20대만을 위한 공약인가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지 않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뭐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전기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20대 남성들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은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다만 20대 남성들이 가장 먼저 빠르게 반응했다라는 것이고 물론 여러 가지 저희가 공약들을 내놔야 되겠죠. 60대를 위한, 뭐 70대를 위한, 50대를 위한 공약들을 다 내놓겠지만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저희가 내놓은 공약에 20대가 반응했을 뿐이지 그것이 20대를 위해서 맞춤형으로 20대만 바라보고 한 공약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좀 전에 자막에 이제 윤석열 후보 젠더 정치라고 이제 나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찬성을 안 하신다는 말씀인 걸로 들리고 자막은 못 봤는데 네. 어떤 내용인지. 젠더 정치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막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젠더 이슈를 이끌고 있는 이준석 대표 영향이 많이 반영된 거 아니냐? 저는 거기에도 분명히 그러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젠더 이슈만 가지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젠더라고 하는 것이 원래 그 전까지 우리 대선 국면에서는 한 번도 제대로 등장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현안으로 계속 다뤄지고 있었는데 정치인들이 사실 젠더 문제에 관해 전혀 무지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렇다 보니까 젠더 문제가 계속 정치권 바깥으로 밀려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대선판에 젠더라는 이슈를 가져왔었던 것이죠. 그걸 윤석열 후보가 가장 전향적으로 먼저 치고 나왔던 것이고 가장 공격적으로 먼저 치고 나왔던 것이지 그거 자체를 윤석열 후보의 정치 자체를 젠더 정치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성도 여성가족부를 폐지를 찬성한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내막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뭐 전체가 다 찬성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여성가족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서에 대한 개편을 요구하는 거지 여성가족부가 뭐 문제가 있어서 폐지하자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저는 이 여론조사를 좀 정확히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질병관리청인가요 지금 그 부서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부서를 없애진 않았지 않습니까? 그럼 또 IMF 때 경제 관련 부처들이 실패했다고 해서 그 부처를 없앤 것은 아니듯이 여성가족부가 정말 문제가 있으면 윤석열 후보처럼 단순히 그렇게 쉬운 해답 우리가 정치적 상상력 부족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윤석열 후보의 진위는 저는 젠더 정치를 통해서 갈라치기 정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 마지막 질문 좀 짧게 들어볼까 하는데요. 정말 이 현재 전국에서 젠더 정쟁이 폭발 직전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 정치인으로서 이 현재 젠더 이슈를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두 분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정치의 역할이 갈등의 봉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선거 국면에 다 달아서 우리 정치인들이 자꾸 성별을 가리고 세대를 가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결국에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 된 것처럼 결국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 통합의 시대로 나가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정치도 선거와는 상관없이 통합의 정치를 좀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네. 글쎄 우리가 여성들을 위한 공약을 내놓는다고 해서 그것을 갈라치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그래서 남자와 여자 이렇게 다른 공약들을 내놓는 걸 가지고 그냥 뭐 젠더 정치다, 갈라치기다라고 싸잡아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이게 갈등 양상으로 되고 마치 이제 유권자들 사이에서 이게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상황이 이렇게 유쾌하지는 않지만은 대선 후보들 입장에서는 그 전까지 여성 권익 신장을 위해서 여성가족부가 잘 하지 못했던 거는 고쳐야 되고 분명히 어쨌든 양성평등으로 나아가는데 대선 후보가 앞장서는 것은 분명히 해야 되겠다.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뉴스엔 청년 말씀 마칠 시간인데 오늘은 이번 대선의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른 젠더 이슈에 대해서 토론을 펼쳐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훈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